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가에 머물 때마다 나는 그날을 떠올린다. 현관문 앞에서 들려온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다. 엄마, 김치만 두고 빨리 가세요. 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만든 김치는 괜찮고 정작 그걸 만든 나는 불편한 사람인가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68, 이복순입니다. 굽은 허리와 마디마디 부어오른 손가락이 내 나이를 대변한다. 거울 속에 비친 깊게 패인 주름과 흰 머리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젊었을 때는 머리카락이 검고 윤기가 흘렀는데 언제부턴가 하얗게 바래기 시작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마다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까만 비단 같다고 했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10년 전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내 밤을 지켜준다. 가끔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정막 속에서 흘러간다. 우리 아파트는 오래되어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난다. 3층에 살고 있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힘에 부치지만 젊은 시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단련된 내 다리는 아직 그 정도는 견뎌낸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마주하는 작은 공원의 풍경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짙은 녹음,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 그 풍경이 내게 작은 위안이 된다. 외동딸 수연은 결혼 후 수도권의 번화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새 아파트,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딸이 자랑스럽게 말하던 조건들이다. 수연이가 시집 갈 때 내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신혼집이었다. 맞벌이 부부로 해가 뜨기 전 출근에 달이 뜬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수연이는 대기업 인사부에서 일하고 사위는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다. 두 사람 다 바쁘고 경쟁이 심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가끔 만나는 날이면 수연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깃들어 있다. 손주 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밝고 씩씩한 아이지만 부모의 바쁜 일정 때문에 학원에서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일상을 보낸다. 가끔 내가 손주를 봐줄 때면 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곤 한다.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도 환하게 빛난다.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우리 사이.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가 힘들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연이는 늘 바쁘다는 말로 대화를 짧게 끝내곤 한다.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나 그 나중은 보통 일주일, 때로는 한 달이 지나서야 온다. 그런 딸이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길게 전화 통화를 했다.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럼 늙은이가 뭐 어떻게 지내겠니?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엄마, 또 그런 말씀 하시네. 엄마는 아직 젊으시다니까요. 수연이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느껴졌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다.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 김치 너무 맛있대요. 지난번에 제가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 조금 가져다 드렸거든요. 이번 주말에 김치 좀 더 담가주실 수 있으세요? 총각김치랑 갓김치도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반가움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다. 내가 담근 김치를 안 사도니
칭찬했다는 말에 가슴이 뿌듯했다. 어린 시절 수연이가 김치를 아삭아삭 씹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동네에서 김치 맛으로 소문난 집이었던 우리 집. 명절이면 친척들이 김치를 싸달라고 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 담가줄게. 언제 필요한데? 이번 주말에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로 대접하고 싶어서요. 알았어. 토요일 아침에 가져갈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수연이의 고맙다는 말에 내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이제는 내 김치를 시어머니에게도 자랑스럽게 내놓는다는 사실이 왠지 모를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다. 내 딸이 시어머니께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다음 날부터 사흘에 걸쳐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갔다. 김치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먼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양념을 발라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배추를 고르는 일부터가 쉽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한 번에 10포기도 거뜬히 사왔는데 이제는 3포기도 무거워 택시를 불러야 했다. 마른 체구로 무거운 배추를 들고 오는 나를 보고 택시 기사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그 친절한 말에 잠시 눈물이 핑 돌았다. 집에 돌아와 소금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양념을 만들 때는 오래된 정성이 담긴 항아리에서 간수를 뺀 새우젓을 꺼냈었다. 이 새우젓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강화도에서 직접 사온 것이었다. 남편은 매년 가을이면 새우젓을 사러 강화도로 나들이를 가자고 했다. 그때의 추억이 새우젓 항아리와 함께 보존되어 있었다. 아픈 손목과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다했다. 류마티스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오른 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칼을 쥐기 힘들어 손에 수건을 감고 칼을 쥐었다. 매운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딸과 사위,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둘러앉아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냈다. 잘 먹겠다,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가 이 모든 수고로움을 잊게 하는 법이다. 김치를 담그며 나는 옛 시절을 떠올렸다. 수연이가 어렸을 때 김치를 담그면 늘 옆에서 구경하던 모습. 엄마, 나도 할래라며 작은 손으로 양념을 비비던 날들. 언제부턴가 수연이는 바빠져서 그런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 주말 아침 무거운 김치통 2개를 양손에 들고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도 내내 설렘이 가득했다. 오랜만에 딸을 만난다는 기쁨, 내가 정성 들여 담근 김치를 함께 먹는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은 분주했다. 주말이라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쇼핑몰 앞에는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수연이네 아파트는 새 건물이라 깨끗하고 번듯했다. 현대식 인테리어의 넓은 주차장,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갖추고 있었다. 딸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다. 딸의 밝은 미소가 나를 반겼다. 엄마, 김치 가져오셨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딸의 반가운 인사에 마음이 놓였다. 수연이는 서둘러 김치통을 받아들며 부엌으로 향했다. 깔끔한 현관에는 새 신발장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준이는 학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딸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했다. 엄마, 근데 오늘은 김치만 두고 가주세요.
시어머니가 곧 오시거든요. 엄마까지 계시면 좀 불편해하실까 봐요. 순간 나의 몸이 얼어붙었다. 들고 있던 가방의 무게가 갑자기 1000배는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점심이라도 먹고 가려고 했는데 내 목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수연이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더욱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갈하게 차려진 다과상이 보였다. 분명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것이리라. 다음에요. 오늘은 그냥 좀 불편했어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사흘 동안 정성으로 담근 김치. 손가락이 아프도록 양념을 버무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으며 만든 그 김치는 환영받았지만 그것을 만든 나는 이 자리에 없어야 했다. 붉게 물든 양념처럼 내 마음도 아프게 물들었다. 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는 괜찮지만 그걸 만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나는 묵묵히 돌아섰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 동안,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가져간 것처럼 말문이 막혔다. 딸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길에 마주친 다른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예전에는 나도 수연이와 그렇게 손잡고 다녔는데 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이 물속에 잠긴 듯 흐릿하게 일렁였다. 가을이 깊어가는 거리의 풍경, 붉게 물든 단풍나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내 눈물 속에 번져갔다.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흘끗 내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낮추었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들었던 노래였다. 가을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내 젖은 뺨을 쓸어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담근 김치는 환영받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어야 한다는 현실을. 할머니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변명처럼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서러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후 곁에는 딸 하나뿐이었는데 그 딸마저도 이제 내게는 먼 존재가 되어버린 듯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래된 액자 속 수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다. 작은 손으로 내 치마를 붙잡고 웃던 그 아이. 학교 입학식 날 꽃다발을 들고 방긋 웃던 모습.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늘 수연이 곁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나를 밀어내는 어른이 되었구나.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쓸쓸함을 느꼈다. 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복순의 젊은 시절. 이런 일이 생기기 전 내 인생은 어땠을까? 가끔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한다. 나는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5 남매 중 넷째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우리를 키우셨다. 가난했지만 정이 넘치는 집이었다. 어머니의 손맛은 마을에서 알아주었고 특히 김치는 명절이면 친척들이 꼭 싸달라고 할 정도였다. 그 솜씨를 내가 물려받았다고 주변에서 말했다. 18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했다.
서울에서 친척 언니 집에 머물며 작은 의류 공장에서 일했다. 낯선 도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젊음의 열정으로 버텼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그는 공장 인근 전파상에서 일하던 청년이었다. 점심시간마다 공장 앞을 지나던 그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수줍은 미소와 함께 건넨 그의 첫 인사를 지금도 기억한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 한 편 보실래요? 당시 인기 있던 영화 겨울 나그네를 함께 보았다. 영화가 끝나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거리를 함께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2년 후 결혼으로 이어졌다. 결혼 초에는 전세방에서 시작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성실했고 나는 아낌없이 그를 지지했다.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결혼 3년 만에 수연이가 태어났다. 그녀가 우리 집에 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여보, 우리 딸 입술 좀 봐. 당신을 쏙 빼닮았어. 남편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작은 생명이 우리 가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크고 건강했다. 밤중에 깨서 울 때면 남편과 번갈아 안아주며 달랬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딸의 웃음소리가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다. 수연이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의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다. 남편은 전파상에서 일하다가 전자제품 대리점을 열게 되었다. 작은 가게였지만 우리에겐 큰 성취였다. 나는 집에서 수연이를 돌보면서 남편의 사업을 도왔다. 장부 정리, 손님 응대, 가끔은 배달까지. 모든 일에 열심이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가게가 잘 돼요. 당신은 내 행운의 별이에요. 남편은 늘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힘을 얻어 나는 더 열심히 살았다. 수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우리는 드디어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비록 변두리였지만 우리 소유의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엄마, 내 방 생겼다. 수연이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시절 우리 가족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다. 여름 휴가 때는 동해바다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수연이가 모래성을 쌓고 물놀이를 하는 동안 남편과 나는 그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딸 예쁘죠? 앞으로 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해요. 남편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우리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수연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대형 전자제품 매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설 자리를 잃어갔다. 남편은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수연이의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수연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해요. 우리가 못 이룬 꿈을 저 아이는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말처럼 수연이는 공부를 잘했다. 중학교 내내 우등생이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녀의 학원비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수연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던 것이 심각한 간질환으로 밝혀졌다. 의사는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봐야 해요.
남편은 병상에서도 딸을 걱정했다. 그해 겨울 수연이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남편은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자 자신이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슬픔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수연이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접어들 무렵 남편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연아,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엄마랑 잘 지내고 내 꿈을 꼭 이루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수연이는 오열했다. 나는 딸을 안고 함께 울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한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수연이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집안 살림까지 모두 내 몫이 되었다. 그동안 집안일과 남편 가게 일을 도우며 살았지. 정식으로 직장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꿋꿋이 일어나야 했다. 엄마, 제가 알바를 할게요.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수연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공부에만 전념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먼저 남편의 가게를 정리했다. 그곳에 얽힌 추억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아파트 근처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수연이를 생각하며 버텼다. 복순 씨, 이 김치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손님들이 계속 찾아요. 분식집 주인의 말에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 배운 김치 담그는 솜씨가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다. 특히 총각김치와 열무김치는 손님들이 자주 찾는 메뉴가 되었다. 수연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주말이면 집에 돌아와 내 거친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수연이가 죄책감 없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랐다. 엄마,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꼭 효도할게요. 수연이의 그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힘든 날들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시간이 흘러 수연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수연이는 회사 생활에 열심이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빨랐다. 나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다. 엄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곧 과장으로 승진할 것 같아요. 수연이의 기쁜 소식이 이어졌다. 나는 분식집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다. 수연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함께 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나는 거절했다. 딸의 새로운 시작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수연이는 회사 동료인 민준과 결혼한다고 했다. 민준은 차분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첫 만남에서 나를 향해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수연이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진중한 말에 나는 안심했다. 결혼식 날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우리 딸 잘 컸죠? 당신이 보고 싶네요. 결혼 후 수연이 부부는 강남 근처에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 내 전 재산을 보태 마련한 집이었다. 그들의 새 출발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것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명절이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외식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끝없는 부탁, 당연한 희생. 수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쁨에 겨워 울었다.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믿기지 않았다. 임신 기간 동안 나는 자주 수연이네 집에 가서 음식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왔다. 수연이는 입덧이 심했고 민주는 바빠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몰라요. 수연이의 말에 나는 더 열심히 돌봤다. 내 딸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준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나는 새로운 행복을 느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총명해 보였고 수연이를 닮아 예뻤다. 엄마, 출산 휴가가 끝나고 복직해야 해요. 그때 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수연이의 부탁에 나는 기꺼이 손주를 돌보겠다고 했다. 아침 일찍 수연이네 집에 가서 저녁까지 준이를 돌보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힘들었지만 손주의 웃음소리가 모든 피로를 잊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탁은 더 많아졌다. 손주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 반찬 만들기, 명절 준비까지 모두 내게 맡겨졌다. 그날 이후에도 딸의 부탁은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당연한 듯이 내게 요구했다. 엄마, 반찬 좀 해달라. 손주 좀 맡아달라. 청소 좀 도와달라. 수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고 내 역할은 계속 늘어났다. 요리, 청소, 빨래, 심지어 사위 부모님을 위한 음식 준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거절하기 어려웠다. 엄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라는 말에 류마티스로 퉁퉁 부은 손으로 반찬을 만들고 허리를 붙잡고 청소기를 밀었죠. 가끔은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든 날도 있었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특히 김치는 수연이네 집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이었다. 내가 담근 김치는 사위도 좋아하고 심지어 사위 어머니까지 맛있다고 칭찬하는 음식이었다. 그런데도 김치를 만든 내 손은 아프고 내 마음은 허했다. 어느 날 수연이가 퇴근 후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수연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다. 내 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내 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사위 어머니와 식사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김치 좀 담가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드린 김치가 다 떨어졌대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딸의 승진 소식을 듣고 가족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저 김치를 부탁하기 위한 전화였나 싶었다. 엄마, 김치 진짜 맛있다고 시어머니가 엄청 칭찬하셨어요. 파김치도 좋아하시는데 다음엔 그걸로 부탁드릴게요. 며칠 후 딸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피곤했지만 나는 또 대답했다. 그래, 다음엔 파김치로 해볼게.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게 보였다. 내 삶은 언제부터인가 딸을 위한 희생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이기에 더 아끼고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변질된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딸이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우리 이사 가야 하거든요.
지금 집 너무 좁기도 하고 준이도 크니까 방이 부족해서 혹시 엄마 아파트 좀 정리해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졌다. 김치로 시작된 일이 결국 아파트 이야기로까지 이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듯 들렸고, 그게 더 씁쓸했다. 남편과 함께 일구고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재산인 이 집. 그리고 그것마저 내어주길 바라는 딸. 부엌 바닥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김치로 시작된 이 부탁들이 이제는 제 집까지, 제 인생까지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존재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부모의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고, 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 결국 가족 모두를 살리는 길인지, 그 반전의 순간과 가족의 회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수연아, 엄마 아파트는 엄마 노후를 위한 집이야. 그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뜻밖의 대답에 전화 너머에서 당황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는 내가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잠시 후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조금 높아져 있었다. 어린 시절의 억울함이 섞인 듯한 그 목소리.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엄마가 도와주신다 해서 이사 계약도 거의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귓가에 맴도는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들렸다. 마치 내가 아는 수연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내 평생 모아온 집, 내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를 마치 당연히 내어줘야 할 것처럼 말하는 그 어투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남편의 보험금과 내 퇴직금으로 장만한 이 작은 아파트는 내 삶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런 약속한 기억이 없어, 수연아. 엄마, 지난번에 준이 유치원 보내면서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날 분명히 손주 돌봐주는 문제로 대화를 나눴지만 내 집을 팔아 딸의 이사 비용으로 쓰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그건 엄마가 너희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때 하려던 약속이었어. 근데 지금 엄마는 그냥 김치 담가주는 사람, 손주 봐주는 사람일 뿐이잖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서운함이 불쑥 튀어나왔다. 오늘도 그랬잖아.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김치는 필요하지만 그걸 만든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잖아.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라 분위기가 어색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였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담담히 말했다. 수연아, 엄마도 내 삶이 있어. 너 도와주는 건 사랑이지만 희생은 아니야. 엄마도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이야. 엄마가 늘 너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 엄마, 내 아빠가 떠났을 때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며 모든 걸 다 바쳤어.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들었고 남은 시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이 집은 팔 수 없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처럼 내 마음에도 작은 빛이 피어올랐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위한 빛이었다. 그날 이후 수연이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수연이도 생각할 시간. 일주일 후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수연이가 서 있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이 한참을 울었던 모양이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는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배려하지 않았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엄마가 항상 거절 없이 도와주셔서 저도 모르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의 희생 위에 제 삶이 세워져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이후 딸 부부는 여러 차례 찾아왔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진심 어린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민준도 함께 와서 사과했다. 사위답지 않게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에 내 마음도 조금씩 풀렸다. 준이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되어 갔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선을 그었다. 더 이상은 내 인생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 그 결심이 내게 자유를 주었고,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무작정 집에만 있던 내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노인회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다. 학창 시절부터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삶에 치여 잊고 살았던 취미였다. 복순 씨 글씨체가 참 좋네요. 감성이 느껴져요. 서예 선생님의 칭찬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예 교실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그곳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갔다. 이복순 씨, 우리 다음 주에 산책 모임 할 건데 같이 가실래요? 김영자 씨의 제안으로 산책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단지 근처 공원을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하는 실버 요리 교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요리는 내 평생 해온 일이지만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다. 호기심에 등록했다. 여러분,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를 배워볼 거예요. 파스타와 리소토를 만들어 볼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요리에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며 새로운 맛을 배워갔다. 특히 김치 리소토는 내가 개발한 레시피로 요리 교실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다. 이복수님, 이 김치 리소토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내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이 컸다. 나는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게 되었고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던 중 요리 교실 선생님이 제안했다. 복순 씨, 우리 구청에서 다음 달에 시니어 김치 대회가 열리는데 한번 참가해 보는 게 어떨까요? 복순 씨 김치 솜씨라면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나이 들어 무슨 대회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서를 냈다. 대회를 준비하며 나는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김치 비법을 떠올렸다. 소금의 양, 젓갈의 숙성도, 고춧가루의 배합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했다. 대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김치를 선보였다. 총각김치, 갓김치, 파김치 세 종류를 준비했다.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은 금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복순 님입니다. 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친구들의 환호성 속에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상장을 받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상이었다. 내가 이복순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증거였다. 지역신문에까지 소개된 내 김치 이야기는 더 많은 기회를 가져왔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버 강사 프로그램에 초빙되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했지만 곧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오늘은 배추를 절이는 과정을 배워볼 텐데요. 소금의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짜고 적으면 김치가 쉽게 상해요. 내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열정적인 눈빛이 나를 더욱 힘나게 했다. 젊은 주부들부터 외국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왔다. 선생님, 저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데요. 한국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싶어요. 젊은 외국인 학생의 순수한 관심에 내 마음은 더욱 뿌듯해졌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 행복했다. 이런 새로운 활동 덕분에 나의 일상은 활기차게 변했다. 더 이상 딸의 부탁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며 살았다. 피곤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예전에 나였다면 무조건 그래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토요일에는 산책 모임이 있고 오후에는 김치 강의가 있어. 일요일은 어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내 변화에 놀란 모양이다. 아, 네, 일요일도 괜찮아요. 엄마가 편한 시간에 오세요. 그렇게 약속한 일요일, 나는 수연이네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자 수연이와 민준, 그리고 준이가 함께 나를 맞이했다.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봤대요. 준이의 순수한 기쁨에 나도 웃음이 나왔다. 지역 방송에 잠깐 출연한 것이 손주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된 모양이다. 거실에 들어서자 예쁘게 차려진 식탁이 눈에 들어왔다. 각종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 축하해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도 함께 박수를 쳤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이야? 김치대회 금상수상을 축하드려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들은 내가 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식탁에는 내가 만든 김치를 활용한 요리들이 가득했다.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 수연이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었다. 엄마, 이제야 엄마의 재능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항상 엄마 김치가 맛있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몰랐어요. 수연이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다. 수연이는 그동안의 미안함을 전했고
나는 내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활기차고 예전보다 더 젊어 보여요. 그래, 나도 느껴. 내 삶을 찾았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가벼웠다.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 수연이는 내가 단순히 엄마가 아닌 자신의 삶과 재능이 있는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졌다. 수연이는 이제 내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진심으로 내 시간과 의견을 존중하며 도움을 청했고, 나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꺼이 도왔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엄마한테 배운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의 그 말에 나는 감격했다. 딸에게 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 어머니에게 배운 지혜, 그리고 내 평생의 경험이 담긴 소중한 전통이었다. 그래, 이번 주말에 같이 담가보자. 내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주말, 우리는 함께 김치를 담갔다. 준이도 참여해 작은 손으로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이 귀여웠다. 세 세대가 함께하는 그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했다. 김치를 담그며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 내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수연이가 자랄 때의 일들을 들려주었다. 엄마, 이렇게 김치 담그는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이네요. 수연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느끼던 것이었다. 이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새로운 기반 위에 다시 세워졌다. 일방적인 희생과 의존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바탕이 된 관계. 각자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금상수상 이후 나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구청의 제안으로 실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워 좌절도 했지만 젊은 강사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배웠다. 놀랍게도 몇 달 만에 나는 내 김치 담그는 과정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복순 할머니의 전통 김치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은 예상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해외 거주 한국인들과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열렬한 팬이 되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정말 한국 김치가 그리웠어요. 할머니 영상 보고 따라하니까 정말 고향 맛이 나요. 뉴욕에 사는 한국인 유학생의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내 손맛이, 내 경험이 국경을 넘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유튜브 활동은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할머니 쿠킹 클래스를 열어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직접 개발한 김치, 응용 요리법을 가르치는 수업이었다. 오늘은 김치로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 김치 리소토를 배워볼 거예요. 한국의 맛과 서양의 조리법이 만나면 어떤 맛이 될까요? 수업은 항상 만석이었다. 젊은 주부들, 요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 심지어 요리사들까지 내 수업을 들으러 왔다.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나는 더욱 에너지를 얻었다. 이런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생겼다. 강의비, 유튜브 수익, 간혹 요리 컨설팅 의뢰까지.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내가 직접 번 돈이라는 사실이 중요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경제적 자립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예전에는 딸의 도움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용돈을 따로 모아 작은 여행 계획도 세웠다. 영자 씨,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평생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친구와 함께 계획한 제주도 여행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다. 항상 가족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나였지만, 이제는 내 삶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행 전날 수연이가 찾아왔다. 엄마, 제주도 가신다고 들었어요. 이건 여행 경비예요. 수연이가 내민 봉투를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맙지만 이번엔 내가 번 돈으로 가볼게. 내 마음은 정말 고마워. 수연이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리고 곧 존경의 빛으로 바뀌었다. 엄마가 자신만의 삶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정말 멋있어요, 엄마. 친구와 함께 간 제주도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푸른 바다, 오름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내 김치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기도 하고, 현지 식재료로 김치를 담가보는 실험도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또 다른 도전을 결심했다. 작은 임대 상가를 얻어 복순 할매 김치 공방을 열기로 한 것이다. 김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다. 개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수연이와 민준이 함께 찾아왔다. 엄마,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울게요. 민준이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간판이랑 내부 인테리어 도안을 만들어 왔어요. 민준이 준비해온 디자인은 정말 예뻤다.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이었다. 수연이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 칠을 돕고 가구를 배치하는 일을 도왔다. 엄마, 저희 회사 동료들이 다 엄마 유튜브 팬이에요.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복순 할매 김치 공방이 문을 열었다. 개업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유튜브를 통해 나를 알게 된 팬들, 구청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 그리고 입소문을 듣고 온 지역 주민들까지. 할머니, 저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데요. 유튜브로 할머니 영상 보고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오사카에서 온 유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될 줄은 몰랐다. 공방은 생각보다 더 잘 되었다. 김치 판매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김치 클래스도 인기였다. 주말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손주 준이가 자원봉사로 돕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준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1년이 지나고 공방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곳이 되었고,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종종 취재를 왔다. 70대의 인생 이막을 연 김치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나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했다. 어느덧 공방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나이가 들어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있었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복순 할머니, 내년에 열리는 전국 시니어 창업 페스티벌에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구청 담당자의 제안에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페스티벌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을 잃고 딸을 위해 희생한 시간, 그리고 어떻게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사람들을 보며 뭉클했다. 저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할머니의 질문에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취미, 잊고 있던 재능,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많은 박수와 격려 속에 내 강연은 끝났다. 강연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는 수연이 회사 동료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제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항상 저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안아드리고 감사하다고 말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다. 페스티벌에서 돌아오는 길, 수연이가 마중 나왔다. 엄마, 오늘 강연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차 안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수연이는 요즘 직장 생활의 고충을, 나는 공방 운영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눴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모녀가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 작년에 엄마가 아파트 얘기로 거절하셨을 때 정말 서운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정이 엄마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때 내린 결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나도 몰랐다. 내 인생을 찾고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한 시간이었다. 창가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오늘따라 평화로워 보인다. 내일은 김치 공방에서 특별 클래스가 열리는 날이다. 수연이와 준이도 함께 참여한다고 했다. 세 세대가 함께 만드는 김치, 그 속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길 것이다. 이제 나는 김치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복순, 내 삶의 주인공이자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을 품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이다. 김치와 함께한 내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의 햇살이 비추는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며 나는 오늘 밤도 편안히 잠이 든다. 끝까지 사연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